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회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오늘은 몇 개 강의를 통해서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소개해드리고 또 종교사회의 관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사회학은 어떤 학문인가입니다. 종교사회학은 사회학의 하위 영역이기 때문에 먼저 사회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흔히 사회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신문의 사회면과 관련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치, 경제, 문화를 모두 다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편에서는 사회학은 체제 비판자들의 학문이 아닌가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주의로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학은 그렇게 편향된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인류학이라든지 사회심리학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인 삶, 집단, 곧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최소한 2명 이상 복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나 조직, 이런 구성에 대해서 또 사회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의 관심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주 작은 과정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사회 변동에 대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보통 말하는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부터 아주 거시적인 차원까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사람들은 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기질일까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물론 수천 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또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받고 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회학이 연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통사회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의 경우도 그렇고 중세시대에 꼭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결혼을 했을까요? 가문을 계승하기 위해서 또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가문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런 의미가 약해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서구에서는 최근까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널리 퍼지지 않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대 이후에 이런 개념들이 관념들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상상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왜 마실까요? 카페인이 필요해서 잠을 쫓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차나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커피는 하나의 매개일 뿐이고 사실은 어떤 상호작용, 상호의뢰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커피가 우리나라 식탁에까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커피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전 제국주의 시대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세계 무역과도 관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의 커피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즐겨 드십니까?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굿즈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얻으려고 줄을 서기도 하고요. 아주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싼 음식 값 이상 커피 값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걸까요? 전에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전문 여성이 매장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커피를 마실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사회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커피가 맛이 어떻고 원두가 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커피를 마실 때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가격이 꽤 비싼 커피이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그런 나에게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표현이겠죠. 사실은 우리는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커피를 소비하기보다는 그 브랜드를 소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기호가 그 제품 자체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착한 커피라는 얘기도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이른바 공정무역 커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역도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싸게만 구입하려고 하면 제3세계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먹고 살기 힘든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3세계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불을 하고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무역 상품은 기존 가격보다 좀 비싸질 수도 있죠. 실제로는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하고 소비하는 것을 착한 소비, 윤리적인 소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기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많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런 생득적인 선천적인 차이 이외에 후천적인, 다시 말하면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누구에게 춤을 청하는가? 또 누가 육아를 담당하는가? 누가 요리를 자주 하는가? 누가 집안일을 하는가? 또 누가 더 일자리를 그만두기 쉬운가? 누가 성적인 적극성을 띠는가? 또 누가 몸치장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쉽게 그건 남자지, 그건 여자지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선천적인 차이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일까요? 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후천적인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회학적인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설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 또 그런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전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사회학적인 설명이고 또 다시 말하면 C. 라이트 밀스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터 버거는 사회학의 초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하기도 하고 해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들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왜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가? 왜 쉽게 이혼을 하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설명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 조직, 또 사회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만 보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아마 신학교 다니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학은 사탄의 학문이다. 오래전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것은 철저하게 오해입니다만 사회학이 객관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은 흔히 말하기를 방법론적 무신론 또는 방법론적 불가지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학은 사회과학이고 일반 학문에서 발전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전제 또는 신앙적인 어떤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탐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자칫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피터 버거가 몇 년 전에 작고하셨지만 마지막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사회학자가 되어 라는 책인데요. 본인의 어떤 사회학자로서의 삶과 연구를 자서전적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피터 버거가 신학자가 아니지만 신학자 못지않게 아주 박식한 신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고 또 교회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학이란 학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교회나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회학주의는 경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신학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학적인 설명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 신학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사회학을 통해서 사회학의 관점으로 좀 더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학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학은 여러 가지 도움과 유익을 주기도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활용하면서 지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이라고 하면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나 지성은 사탄의 영역이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선물하셨고 이성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깊이 상고하는 태도가 신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반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교회가 개토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일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독교 기독교 신앙과 사회학의 공통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 정신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좀 비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고지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그 이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좀 더 근원적인 요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도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은사님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배우고 저도 많이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경전,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비판도 하고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도 이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맞는가 우리가 상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판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경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학도 기본적으로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여기 어떤 소외되어 있는 사람, 사회 약자들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기독교 신앙과 사회학이 공통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교사회학 또는 사회학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교회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